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 수준과 정치 수준은 같이 간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나름 운동권 출신이든 기득권 출신이든 그 바닥에서 굴러먹은 재주는 일반 국민들 수준보다는 조금 더 있죠. 아주 높지는 않아요. 도덕성은 더 밑에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은 이 국민과 정치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는 데는 정치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학력도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을 거고 재산 수준도 좀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지적인 어떤 수준도 좀 더 높을 거고 교양도 조금 더 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논두렁 전기라도 타야 배지 달고 간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그래도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된 부분도 우리가 인정은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정치인 수준이 국민 이하로 보이는 부분은 국민이 정치인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 수준을 뻔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경계가 풀려버린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또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신경을 항상 쓰게 되지요. 투표를 항시 이렇게 임해야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국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닫는 게 생기죠. 국민 수준이 참으로 보잘것없다라는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걸 알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 자, 국민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인을 욕하고 냉소하고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인보다 훨씬 나은 척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정치인이 사기치는데 국민이 알고도 모르고도 번번이 쏟거나 쏟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숱한 거짓말을 해도 이재명이가 대장동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 5인방이 했던 일이고 밑에 있는 직원 일부의 일탈이만 내가 지금 미안하게 생각할 뿐이고 나는 거기에 한 점 개입된 게 없다라고 번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김남국이 고인해서 이재명이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자기도 P2E 도박 게임 쪽을 대변해 놓고 그걸 전수조사하자고 말을 하는 거는 100만 분의 1이라도 국민의힘이 자기의 전수조사 의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도 지금 굴러먹는 재주는 일정한 도사 수준에 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뻥카를 확 지르면 저쪽에서 죽을 거다. 꼬랑지를 내고 엎어질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뻥카를 지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문제부터 대북 송금 문제부터 성남FC 문제부터 선거법 위반 문제까지 숱한 자신의 의혹을 뭉개고 가는 거는요. 국민들의 수준을 대체로 파악한 거죠. 자기 지지자들은 일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지지할 거고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딴 놈들은 안 그러냐. 왜 이재명만 그러냐고 지지할 거고 그리고 중도에 쓴 사람은 자기를 욕하겠지만은 결국 잘 버티면 나중에 집권하고 있는 윤핵에 등을 돌리면서 자기를 찍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는 거는요. 국민 수준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만약에 국민들이 덜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이 물러가라 했으면 이재명이가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촛불 시위나 대중성동에 관해서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를 조직해낼 역량이 없고 기껏해야 관변 아스팔트 보수를 동원해서 약간의 맞불만 놓을 뿐이고 자, 좌파들은 적당하게 대중의 불만에 불을 지르고 정권의 누적된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요소만 터져놓으면 불이 질러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 있고 최순실이나 측근 3인방이나 십상시 등과 이렇게 말만 들으면서 대중과 차단되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저들이 알고 있다가 최순실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에 정유라의 공정성 시비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뒤집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부패보다 공정에서 불을 질른 것이 정유라 문제.
자,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최태민 이후에 오래된 박근혜의 피할 수 없는 낙인이 공개되는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으로서는 가장 위기가 조국 문제였죠. 조국과 정경심에 그의 딸 조민이나 아들과 관련되는 이 문제, 특권, 그리고 불공정의 문제는 최순실과 정유라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최순실은 그래도 딸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도 따게 하는 외형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이건 어거지로 다 만들어냈죠.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의전원까지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좀 붕괴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들불처럼 일어났어. 문 정권에게 완전히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고 박근혜 촛불 시위에 한 20% 수준으로 끌어오르다가 말았어요. 결국은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또 감이 생긴 겁니다. 수구 보수 세력들은 들고 일어나서 좌파 정권을 퇴진시킬 능력이나 선동 능력, 프로파간다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좌파는 적당한 소재와 적당한 비리가 합쳐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는 국민들의 행동을 굉장히 잘 보는 겁니다. 선동에 약하다. 그래서 선동을 적당히 국민들의 콤플렉스를 건드려가지고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먹혀든다. 그래서 광우병 서곡이라는 말이 안 되는 선동도 일정하게 통했고요.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선동도 일정하게 통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권을 뒤집을 능력은 가지지 못하고 대선에 영향을 좀 미치거나 정권을 흔들어 놓는 수준에서 거쳤지만은 박근혜 때 와서는 이제 드디어 성공을 했죠. 그러면 한국 국민들은 왜 저런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의 주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요, 그걸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는가, 남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결여된 채 대중에 떠다니는 소문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 위치를 옮깁니다. 보수라고 했다가도 순식간에 좌파가 되고 좌파라고 생각했다가도 순식간에 또 보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럼 왜 이런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지금까지 변명을 해왔지만요. 45년부터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이 여성의 투표는 세계 평균보다도요, 한 20, 30년 빠르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표로 대통령이나 국가의 책임자를 뽑는 것도 제3세계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했어요. 1948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요, 1948년 그쯤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던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영국식 민주주의 역사가 수백 년, 미국도 뭐 적어도 250년은 넘었는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혼란이 많다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한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민주주의를 한국보다 훨씬 잘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면 불가능한 여러 요인이 있었을까요? 교육?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이 문맹률이 낮은 수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가 있는 나라죠. 미국보다도 한국 교육 수준이 높고 영국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요, 그래도 한국이 빈부격차도 심하지만은 완전 빈곤에서 벗어나서 정치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산층 계층도 넓은 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실 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못 사는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중산층 확산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한국도 이 80년대 초반까지 군부들이 독재가 가능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은 결국 중산층의 확대, 군부가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그 결과가 중산층이 확대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갔는데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요,
왜 한국의 외국에는 보기 드문 지역주의가 있느냐는 거죠. 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남부하고 북부가 있고 동부하고 서부가 다르죠. 사람들의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다릅니다. 기후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다르죠. 그렇지만 미국은요, 수시로요, 이 정치적 터전이 변합니다. 옛날에는 남부가요, 보수 민주당의 아성이다가 지금은 공화당의 아성이 되어가죠. 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한때 보수의 아성이다가 지금 애리조나, 텍사스가 급격하게 민주당에 지금 지배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에는 정치적인 속성이 지역적으로도 있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잘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영남이나 호남이라는 이 부분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자고 하면 도대체 이 한국의 영원한 대립의 실체는 뭔가? 또 한국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한의 이런 군사적 대립이 있는 나라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한국만큼 북한에 우호적이거나 북한을 지지하거나 또 북한의 포용적인 국민들이 많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 미소 냉전 때 미국에서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 있었지만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소수였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대립할 때도 미국에도 쿠바 편을 드는 사람이 있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소수였어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도 미국의 대다수 여론은 중국에 적대적이고요. 지금 친중하는 사람은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안에 친러가 반쯤 됐지만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이요, 지금 반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국은 왜 이럴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 오랑캐적 속성이 배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하지요. 이시조선이요, 망하지 않고 500년이 굴러갔다. 저렇게 허약한 왕조, 그리고 신하들도 왕을 우습게 볼 때가 다반사였던 저런 왕조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라고 볼 수 없는 지방의 제후 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의 제후에 불과했고 완전히 변두리 땅이었죠. 자, 그런 땅에서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망하지 않고 500년을 굴러갔다. 이걸 바라볼 때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조선 왕을 포기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왕조 복원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은 없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뒤집을 능력조차도 국민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저항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조차 수시로요, 왕조를 뒤집으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권력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은 한번 보세요. 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왕이 쫓겨나도 이시왕조로 또 척근분에서 찾아다가 앉혔어요.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요, 이 기성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복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패를 나누어서 저끼리 이제 패싸움은 익숙한 거죠. 지금 여야 진보 보수도 결국 그거에 불과합니다. 이 기득권들이요, 이시 왕조의 이 왕과 신하들에 가까운 집단들이에요. 백성들이나 노비들은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까요? 저는 정치 세력을 뒤집지도 못하고 지금 언제부터 민주당 아류, 언제부터 국민의힘 아류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맥락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50년대 이후에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한민국은요, 자기들 수준이 높다고 보지만 세계사의 추세가 되는 이 파퓰리즘조차도 대한민국에 상륙하지 못하고 가장 지금 프론티어 개척자 격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싸우고 있는 혁명21이 악정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진보 정당이나 이런 것들은요, 북한의 앞잡이거나 그야말로 좌파의 아류에 불과하고요, 한국에 진정한 이 정치적 프론티어 세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 정치를 뒤집고자 하는 세력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 오랑캐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흔히 6월 항쟁을 대단한 것처럼 평가하지만은 6월 항쟁은요, 솔직히 말하면 나름 운동권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선동을 해서 군부 정권에
미약한 통치 테크닉을 붕괴시킨 데 불과합니다. 그것이요, 거대한 어떤 민주운동의 흐름이었다면 지금 87년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40년이 다 돼가는데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겠습니까? 36년이 돼가는데 민주주의가 나아졌습니까? 후퇴합니다. 저는 더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정치 수준도 더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인이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볼 것도 아니고 촛불도 대단하게 볼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나라는요, 선동에 약할 뿐이지 본질적인 이 사회적 진보는 없다라는 겁니다. 겸허하게 국민들의 잘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are